여기는 UFO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단순 미스테리로만 여겨졌던 UFO의 존재는 23년 7월 미공군 장교인 데이비드 그루시를 주축으로 UFO 폭로와 청문회가 열리면서 이 UFO의 존재가 사실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대한민국과 관련된 UFO 폭로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 어딘가 비밀시설에 UFO가 존재하고 그 크기는 너무나도 커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없는 크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51구역이라 불리는 이 장소 안양항공 무선 표지소를 알아보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에 UFO가 있다는 폭로는 스티븐 그리어라는 인물로 시작됐습니다. 스티븐 그리어는 유년 시절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UFO를 목격한 것을 경험하고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 1990년 외계지능 연구센터를 설립해 UFO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활동 단기간에 3,000건 이상의 목격담을 수집했다고 알려집니다. 특히 군대와 나사 관계자들에게 UFO 제보가 많다는 것을 파악 후 미공군, 나사, 연방항공청에 주로 접촉하며 UFO 정보 수집에 진심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2001년 한 기자회견을 통해 미공군을 비롯한 나사, 언론, 정부가 UFO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밀들을 폭로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는 신기술들, 예를 들어 열적외선 기술, 광케이블 등 이런 기술들은 모두 UFO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한 것이고 자신과 뜻이 같은 자들, 나사, 정부, 군대에서 외계 관련 기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폭로로 인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뜻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순서를 역추적해 기술을 추적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UFO 기술을 빼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어는 현재까지도 UFO 연구에 몸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UFO 분야에서 원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7월 그루시의 UFO 폭로로 인해 UFO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그리어도 다양한 매체들과 소통하며 UFO 관련 이야기에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평생을 UFO 한 우물만 판 스티븐 그리어의 말들은 이제 모두가 집중하고 듣는 경지에 올라섰어요. 그러다 최근 한 인터뷰 매체 블라드 TV에 출연한 그는 UFO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중 새로운 정보도 공유하였는데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 UFO가 은폐되어 있다. 그리어는 펜타곤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정보원을 알고 있고 블랙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한국 서울 외곽에 위치한 비밀시설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곳에는 거대한 외계 우주선이 존재하고 듣기론 과거 어떤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어느 산에 추락한 기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너무 커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추락한 장소의 산을 깎아 주변을 봉쇄 후 UFO 위에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존재를 은폐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서울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리어는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했는데 블랙 프로젝트 연구시설이 위치한 국가와 도시 리스트 128번에 서울 코리아라는 글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이 발언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UFO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려진 대한민국 거대 UFO 매장지 후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DMZ 국립중앙박물관 미군기지. 나름 그럴듯한 장소긴 하지만 이건 온전히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근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서 활동하는 한 유저가 주장한 장소가 커뮤니티 내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그곳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양항공 무선 표지소라는 군사시설로 항공기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한 신빙성을 더 키워주는 근거는 그리어가 언급한 해당 장소의 특징이었는데 일반인들의 출입이 어려운 시설 그리고 UFO를 숨겨놓은 듯한 둥근 외형의 산을 깎고 세운 건물 이 특징들과 많은 부분이 겹치면서 이 장소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의문점들이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이를 지켜보던 미국 항공 전문가이자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의 편집장의 타일러 로그웨이는 관련 이야기를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여러 부분에서 우연의 일치일 뿐 UFO 은폐설은 자신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 안양항공 무선 표지소에 관한 관심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서울거대 UFO 미스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비봉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비봉산 앞에 도착을 했고요. 망해암이라는 곳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길로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1.8km. 주변은 그냥 평범합니다. 이렇게 옆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이렇게 학교 바로 옆에 절이 있네요. 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등굣길이 빡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오르막길입니다. 산길이라 그런 것 같아요. 비봉산 만장사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산 중턱 부근인데 이렇게 안양항공 무선 표지소, 여기가 그 UFO가 있다는 장소인데 일단 한번 1.7km 빡세네요. 이게 지도상에는 무선항공 표지소가 따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지도에는. 그래가지고 망해암을 치고 이제 목적지로 향한 건데 여기 이렇게 등산로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가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나다니는 차들도 많아서 그냥 비용있는 많은 평범한 등산로 같긴 합니다. 일단 좀 더 올라가면 알 것 같은데, 여기가 그렇게 야경이랑 경치가 이쁘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아직 정상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긴가? 일단 가까이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쪽은 눈이 아직 안 녹았네요. 아, 여기가 망해암인가? 저기 이렇게 족구장도 있고요. 아, 족구장이 아니지, 저 뭐라 그러지? 테니스장? 아,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휴게 공간도 있네요. 산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되게 산책하기 좋은 그런 산길이네요. 여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플라프도 있네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네이버 지도에 위치가 안 뜨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네이버 지도 경로 보고 다 다니는데 한번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무슨 길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길인가? 힘들어 씨. 와, 그 와중에 경치 보소. 여기가 거긴가? 여기가 그 야경 명소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건 산길도 아니고 뭐지 여기는? 길이 꽤 머네. 가까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헤매던 저는 산 중턱 조금 위에서 두 갈래 길을 발견했고 망해암과 무선항공 표지소로 갈 수 있는 두 갈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망해암으로 향해 봤습니다. 여기다. 제가 가기 전에 망해암 들렸다 갑시다.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안양 구경. 뭐 그렇다고 하네요. 멋있는데요?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뭔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인데 일단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거 강아지 짐승 같은 거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케이지 아닌가? 케이지? 저기 녹색 철조망이 보이는데요? 저기 같은데요? 느낌이? 뭐 하는데요? 저게 다 뭐죠? 길을 조금 올라가다 보니 녹색 철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까이 접근해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건들이 난잡하게 놓여있고 누군가가 생활한 흔적들로 보여졌어요. 아, 들어갈 수 있네. 아, 그냥 쓰레기구나. 아니, 왜 쓰레기를. 뭐 하는데요 여기? 아, 사람 사는 집인가 보다. 민가인가? 아,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뭐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왔던 길로 왜 목적지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깐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매번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어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이 아정당이 좋은 건 24시간 365일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당일 발송되고 알뜰폰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이 가능해요. 홈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아정당,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자신 있다는 거겠죠.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해봤자 아정당. 500m가 이렇게 긴 거리였나? 왜 끝이 안 보이냐? 저기 표지판 하나 떴다. 100m 다 왔다. 너 뭐해 거기서?
응? 뭐하니? 아, 여기 같네요. 눈부셔. 한국의 51구역이라는 이곳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이곳엔 과연 UFO가 존재하는 게 사실일까요? 우선 팩트체크를 위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UFO를 전담하는 AARO라는 부서가 생겼고,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UFO가 출몰하는 핫스팟을 꼽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세 구역이라 합니다. 이 세 국가의 특징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국가인데 UFO가 원래 그런 지역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부분이 겹치면서 그리어가 서울고대 UFO 조정에 더욱 힘이 실리는데, 그 전에 스티븐 그리어는 사실 학자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지방에 있는 조그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에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외계연구센터에서 얻은 목격담과 정보들로 신빙성 있고 믿을만한 부분들을 폭로한 건 맞지만, 의심스러운, 말 그대로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도 같이 폭로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그리어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팩트를 기반의 정보를 공유하기보단 음모론같이 그럴싸한 추측성에 치우친 정보들을 공유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거죠. 23년 그리어의 최측근 몇 명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들의 주장은 이미 자신들은 외계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구를 접수할 수 있는 수준이나 미국 내 그림자 정부에서 자신들을 방해한다. 그래서 자신들은 싸우고 있고 힘을 합쳐서 뭐뭐 해보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신 포함 한국 UFO자 관계자들에게 했다라며 국내 UFO 최고 전문가 맹성렬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맹성렬 교수님의 추가적인 주장은 저런 것들이 일종의 비즈니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저런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나오고 또 이런 내용들로 책도 출간하고 강연도 다니고, 그래서 이미 수많은 음모론을 제시했고 서울거대 UFO도 이와 마찬가지인 허접한 음모론에 해당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한미군에서 UFO 관련 뭐뭐 한다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선 UFO 핫스팟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이고 한국은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근거는 맹성렬 교수님이 지난 30년간 UFO 문제나 기술 유출 문제로 국정원 사람들이나 정부 관련된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며 접촉이 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UFO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주기 국가이고 미확인 비행물체가 날아다니면 사실 이건 외계인을 떠나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건인 거죠. 하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정보 활동도 안 돼 있고 체계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성립할 요건들이 충분하지만 국내에서 누군가가 자치적으로 UFO를 숨기고 연구 중일 정도의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이 UFO랑 아예 연관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UFO 정보는 미군들이 모두 취합하고 있고 미국 조종사들까지 포함하면 목격 사례가 꽤 있으니까 핫스팟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이건 군기밀이라 한국 입장에서 알기 쉽지 않겠죠. 또 1995년 9월경 당시 문화일보의 김성규 기자님이 가을 스케치를 나갔다가 농가에서 고추를 터는 노부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고르는데 제일 자연스럽고 마음에 든 사진이 하필 하늘에 얼룩이 져서 이걸 지워보려 했는데 지워지지 않았고, 이건 얼룩이 아니라 뭔가 진짜 찍힌 거라고 판단 후에 아폴로 박사로 유명한 고조영철 박사님에게 찾아가 문의했는데 이건 UFO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국내에 UFO가 찍히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스티븐 그리어의 폭로에 따르면 서울고대 UFO는 90년대에 벌어진 사건인데 안양항공 무선 표지소는 90년대가 아닌 70년대 초에 세워진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긴 짜장면 배달도 될 정도로 경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요. 한국의 51구역이 과연 이 정도의 허술한 보안을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안양항공 무선 표지소도 수많은 장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애초에 이 폭로 자체가 그것을 입증해줄 증거 및 자료가 전무하니 SF 소설에 가깝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한 스티븐 그리어는 해당 분야 박사도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닌 인턴만 바친 일반 의사, 즉 동네 의사입니다. 그리고 2001년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에서 외계인 해부 사진도 발표했으나 이건 이미 TV 프로에서 사용한 자작 자료로 밝혀져서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인해 그리어는 책, 출판, 강연 등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9단계로 나누어진 레벨에 따라 멤버십 가입을 위해 최소 $20에서 $100,000의 가입 비용을 책정해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문 앞을 지키는 강아지가 근처만 가면 엄청나게 짖어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너무 시끄러워서, 어찌됐건 자세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저는 미스테리? 약간 그런 괴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국에 UFO가 유치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신 분도 지방의 한 병원의 의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봐서 정확하게 알려진 팩트는 아무것도 없다. UFO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 UFO가 있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의 특징은 경치가 너무 이쁩니다. 여기 옆에 저 경치가 예술이에요, 예술. 미쳐.
미쳤는데? 와. 이야. 서울거대 UFO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저는 UFO 자체를 믿지 않는 주의였는데 23년 갑작스런 UFO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UFO는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동안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UFO의 형체는 실제 UFO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고 어쩌면 다른 괴담이나 미스테리한 상황들에서도 아직 입증되지만 않았을 뿐 사람들이 목격했던 게 사실이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관념이 생겼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실제로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증만 되지 않았을 뿐 혹여나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지 사람들이 봤던 것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을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처럼 목격담이 거짓일 수 있지만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처럼요. 이래서 미스터리나 음모론이 재밌고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역으로 컨셉을 잘 만들어 영리적인 활동을 취할 수 있는 확실한 수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